지금 우리 쪽 그 이재명 대표는 유일하게 대선 행보라 그래야 될까요? 정책 행보를 펼쳐나가고 있고 저쪽 애들은 지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면서 지지율을 점점 까먹고 있어요. 네. 오늘 갤럽 조사를 보니까 갤럽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38%가 나오고 한덕수, 홍준표, 김문수가 7%로 동률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6. 한덕수가 많이 올랐고요. 홍준표, 김문수가 많이 까인 거죠. 아니 한덕수 저번에 8 나왔었는데 MBS는 8인가 나왔었는데 아무튼 깎였어. 세 마리가 또이또이해졌어요. 아, 저쪽 애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어차피 단일화 될 거야.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한동훈 다 합치고 그다음에 나머지 떨거지들 것까지 다 합치면 결론은 이재명보다 우리가 많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통계를 보실 때 이재명 대표 뭐 50% 넘는다 그랬는데 왜 38%밖에 안 되지? 요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통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해당자가 없음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르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후보 없음. 그게 20% 정도가 있는 거예요. 26%입니다. 그러니까 75% 중에 38%를 갖고 온 거니까 실제적으로 딱 50%가 맞는 거예요. 26%는 투표 안 할 사람들이에요, 거의. 어차피 투표 안 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지지층에서 빼내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걸 빼면 75고 38이면 딱 현재 51%를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계산법은 그렇고요. 저쪽 이집들의 계산법은 그 25% 플러스 이 사람들 다 거죠. 합치면은 우와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47에 28을 하고 있는데 내심 못하다 28을 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그거 아니, 저 안 한다고 했던 24%가 25%다 찍으면 거야. 우리를 다 찍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 나중에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50% 넘는 거야 라고 지들끼리 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실제로 그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걔들은. 그게 중도표 어쩌고저쩌고 하는 인간들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네들 중에 누구 하나가 확실한 리더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머지 표들이 지원 나머지 2, 3, 4등의 표들이 쓸려 들어갈 수 있는 컨벤션 효과 내지는 단일화 효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도토리 키재기야. 그건 상식적인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걔들은 어차피 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한테 다 몰아줄 거기 때문에 중도까지 다 몰아줄 거기 그래서 때문에 확실한 이겼다. 리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표 몰아주기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확실한 리더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흩어지는 거지. 리더 한 사람 정해줘봐. 다 우리야. 이거라니까.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국진당 안에서 국진당 지지자들 속에서 투표를 해보면 현재 홍준표가 1위라는 거예요. 여기는 한덕수는 빠지죠. 아직 한덕수는 국진 내부로 안 왔기 때문에. 심지어 2위가 한동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위가 김문수가 돼 있는 거니까 김문수에 대한 거품이 싹 다 빠져버린 거예요, 현재로서. 저기 거품이 언제 났었나요? 사실 거품도 잘 못 샴푸 외에는 못 봤는데. 내가 겁나게 거품이야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 거품이 빠지면서 지금 홍준표 쪽으로 쏠려가고 있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매우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는 명이 확실하게 묻은 오세훈과 홍준표는 이미 끝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홍준표가 생각보다 너무 기세등등하게 나오는 거에 왜 뭐 그러지? 믿는 거 있나 이런 그렇죠. 생각인 거죠. 이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그 캠프에 이게 정치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절대 그 캠프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캠프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현재 캠프를 홍준표 캠프의 지원 세력으로 들어온 미래를 준비한 또 여기도 미래가 나오네.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미중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조직이 외곽 조직이 있는데 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이 대표라는 사람은 이명박 때부터 계속해갖고 여권 대선 후보일 때마다 조직위원장을 맡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현재 홍준표에 가서 붙었다는 얘기는 사실상의 조직력을 가진, 대선 조직력을 가진 가장 확실한 캠프가, 그동안 경험이 제일 많은 캠프가 홍준표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전문가야. 대선 전문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지만, 지난 네 번의 선거 안에서 2번을 승리를 했었던 사람인 거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그때도 홍준표를 도와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표수를 끌어냈던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동훈이나 김문수에 붙지 않고 홍준표로 갔다는 거는 이미 저쪽 안에, 이게 국민의힘 안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지들끼리 왈가왈부하는 건 떠나놓고 진짜 정치와 판세를 보고 있는 이 기득권 선거 조직들은 이번 선거에 간판으로 내세울 놈은 홍준표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미증유님 말씀처럼 검찰이 홍수사 안 한다고 약속했나 보지라고 쓰셨는데 검찰의 의중이 정해진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죠. 왜냐면 근데 사실 홍준표 관련해가지고 지금 명태균 뉴스타파 쪽에서는 계속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론들이 절대 받아쓰질 않아요. 그래서 홍준표 관련된 내용들을 빨리 오픈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어떤 찌질이를 내세워도 이제 뭐 패배는 당연한 거지만 그나마 제일 표를 많이 긁어낼 수 있는 게 홍준표 쪽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홍준표 쪽으로 지지세가 쏠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좀 새로운 변화로 보이는 게 한덕수가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어제 윤석열 신당을 창당한다라는 발표가 있었다가 이게 보류가 돼서 밀려갔다는 거죠. 사람들이 신당이라니까 진짜 구타는 신당을 차린다는 말인 줄 알았다고. 그게 정당일 거라고 생각을 못 하겠다고. 되게 예전이랑 비슷하다. 그때 박근혜 전 난리 신방연대? 났을 때도 아니 그건 말고 뭐 우리공화당 뭐 이상한 생겼잖아요. 아, 조원진 조원진. 의원 그 사람 한 명 나와가지고 막 곰돌이 사진 해가지고 막 박근혜 얘기 맨날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도 윤석열 신당을 창당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이게 그 변호인들 윤석열 변호인들하고 청년 단체들 걔네들 그 일베 애들인가 아무튼 걔들이랑 같이 뭔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안 한대요 또 갑자기. 그래서 윤석열이 매우 분노한 지점이 이쪽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이용수라는 이 사람은 사실상 가장 조직화돼 있고 경험이 많은 여권의 선거 전문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신천지라든지 그 이후 국진당 내부 안에서도 종교계하고 통일교하고도 그렇고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진짜 여권 내 공개적인 킹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과 이용수라고 하는 사람은 공식화되어 있는 선거 라인이고 지난번에도 윤석열 당선되던 21대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윤석열의 의중하고는 다르게 홍준표한테 가서 붙었다는 거고, 이것 때문에 윤석열이, 이번 선거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못 붙이겠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걸 꺼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당에 관련된 거를 꺼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신당을 세우더라도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의원이 있거나 뭐 한덕수를 사실은 염두에 두고 이 신당을 차리려고 했었는데 이 한덕수의 인기가 엊그제 있었던 헌법재판관 관련된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가 밀었던 나경원도 깡통에 들어갔다가 돌제 지지율이 1%대로 빠지면서 지금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신당에 얹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일보도 8일 만에 흔들린 한덕수 차출론이라고. 이게 인기가 안 나오니까 헌재에서도 처맞고 이러니까 야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덕수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선택이 이 최상목이랑 한덕수를 미국에 보내가지고 뭔가 이제 4월 말에 이달 말에 방미를 해가지고 뭐 조세협정 관련한 거 관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뭔가 협약을 맺어갖고 도장을 찍고 오는 거예요. 나라 팔아먹는 도장. 네, 마라 팔아먹는 도장을 찍고 올 건데 벌써부터 한덕수가 미국을 갔다 오면 대한민국 100년 먹거리가 생긴다. 이런 개수작을 떨고 있는 겁니다. 무시무시하네. 그래서 이걸 절대로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서 뭔가를 협상하게 해서는 안 돼요. 주저앉혀버려야 된다니까. 제가 보기에 말일날 나간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 초에라도 한덕수를 탄핵을 시켜버려야 돼요. 도장을 못 찍게끔. 한덕수하고 지금 기재부 장관 최상목을 동시에 탄핵을 시켜가지고 얘네들이 이짓거리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 다른 나라는 아무도 안 해. 일본은 4년 버티겠다고 선언했고 중국은 때리려면 때려 이러고 버티고 있고 EU도 눈치를 살살 보고 있고 카나다, 멕시코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들 관세 협상 자체를 아예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안 하면 트럼프로 방법 없는 거야. 왜? 기존의 FTA 협상들이 다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기로 나서가지고 협상할 이유가 없는데 이걸 갖다가 한덕수가 하겠다는 얘기는 이거 퍼주고 트럼프랑 사진 찍고 그걸로 해갖고 야 내가 미국 관리 이렇게 잘해 경제 관리 이렇게 잘해 요걸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문제는 미국 재무장관이 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목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최우선 대상국에 왜 한국이 들어갔나? 개호구니까. 제일 말 잘 들으니까. 그래서 만일에 이러한 그 조기 협상, 관세 조기 협상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김민석 의원이 찾아가 갖고 매일 아침마다 가서 기자회견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어이 방미를 하겠다,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 탄핵시켜 갖고 이 협상 못 하게끔 마무리를 져버려야 됩니다. 그 안덕근 산업부 장관까지 셋을 같이 묶어서 탄핵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최상목하고 안덕근도 네. 간다고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3명을 지금 동시 탄핵을 빨리 그래서 직무정지를 빨리 시켜야 돼요. 지금 급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 얘기했거든요. 불가역적인 협상에 사인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대표단이 온다. 그러니까 절대 이걸 갖다가 국가 공식 대표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이거를 보내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얘네들이 내세울 수 있는 마지막 시나리오예요. 그렇죠. 다만 중요한 건 대선 후보로서의 한덕수의 가치는 이게 성사되든 안 되든지 간에 이미 이번 그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갖고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고 그런 와중에 말을 바꾸고 왔다 갔다 했었던 한덕수에 대한 여권 내의 신임도 그렇고 국진당 안에서도 한덕수에 대한 비토론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야. 아니 지가 뭔데 본선에 참여를 안 하고 외부에 나가 있다가 자동으로 무슨 특혜 받은 시드 받은 사람처럼 이 안에서 8명끼리 붙어가지고 싸워가지고 어떻게든 올라오는 사람하고 하겠다.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라는 거죠. 근데 웃긴 게 국짐도 웃긴 게 그러려면 국짐 지금 저 경선 왜 하냐? 그러니까 경선 주자들이 어차피 한덕수란 나중에 가서 맞짱 떠야 되고 거기에다 퍼줄 거면 돈만 이거 털리고. 왜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신당 창당을 준비하다가 아까 얘기한 세미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이영수라는 사람이 홍준표를 손잡음으로 인해 갖고 이게 내부적으로 내가 또 뒤통수를 맞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8마리들도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예선전을 치르는데 지들끼리 그 조를 나눴더라고. A, B조로. 네. 이거
그러면서 걔네들 컨셉이 그거래요. 그 예능의 퀴즈 프로그램 같은 뭐 그런 걸 컨셉으로 한다고 하는데 뽑기를 잘못한 건지 일부러 그런 건지 몰라도 철천지 원수들끼리 한 조에다 다 몰아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를 한 조에다 몰아넣어가지고 이철우, 나경원, 이철우는 뭐 사람도 아니니까 홍준표 여기 의미가 네명. 없는데 김문수, 안철수, 양양자, 유정보 네. 이렇게 A조고 B조가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A조는 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니까 그거는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어 저쪽 A조 승부에는. 근데 이 B조가 와. 다 철천지 원수들이란 말이에요. 아, 어? 저는 사실 너무 기대가 돼요. 네. 거기서 꿀잼각. 거기서 이제 뭐 홍준표 관련한 거, 나경원 관련한 거, 검찰 그 수장으로 있을 때, 법무부 장관 있었을 때 이 에피소드들 또 기어 나옵니다. 저는 좀 새로운 내용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이제 토론 진행 방식도 재미를 하기 위해서 너나와를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 나와! 그래서 한 명을 앞에다 불러다 놓고 그 앞에서 1대1로 깐다는 거예요. 별 소리를 다. 그러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한동훈이 불러내갖고 까겠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깐죽대면서 얘기할 기회가 엄청 많아질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니면, 쟤는 입 열면 위험하니까 일단,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질문해야 되는 기회를 제외하고 오히려 한동훈한테 똘똘 뭉쳐가, 쟤는 쟤한테 말 시키지 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지, 이철우한테 말을 안 시키는 거고. 아니라니까. 얘네는 강력하게 상대방을 까야 예선이 통과가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둘 올라가,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올라가면 그냥 이름값으로 하면 한동훈, 홍준표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둘은 죽기 살기로 한동훈, 홍준표를 까야 되는 거야. 아니, 저는 못 갈 것 같은 게, 한동훈이, 말씀하십시오? 해놓고, 저한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럴 것 개인적으로 같은 했잖아요. 거예요. 뭐 이렇게 가는 거지. 네, 그럼 제가요? 제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네. 제가 안 봐도 시나리오예요. 그때 당대표 선거 때 하셨던 그 말씀 철회해 주십시오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얘기 꺼내는 순간. 근데 바로 한동훈은 에헤이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더 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입중계 해야 되지 않아요? 꿀잼각인데.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8놈이 있는데 8놈이 지금도 예를 들어 뭐 무슨 뭐 경제를 발전하기 위한 뭐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재명만 물어뜯고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안철수가 AI는 내가 전문가다. 이제 왜 나하고 얘기를 안 해? 이러면서 끝까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쪽에 후보로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쪽을 옹호하는 평론가들도 이재명 대표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정책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뽑아야 되는 이유를 설득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무조건 안 된다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A조와 B조의 토론의 내용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A조에는 사실은 유종복이 그 다크호스예요.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면 유종복은 네. 윤석열 탈당시키고 털고 가야 된다는 주의로 주장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B조에서는 그 얘기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철우가 한다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A조는 양양자나 유종복이 어차피 양양자한테 왜 낀 거야. 지금 윤석열 털고 가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주제를 밀고 나가서 토론을 리드를 할 거고 돈이 많은가 봐. B조는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까는 걸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둘들이 올라온다고 치면 어차피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가 올라올 겁니다. 다시 4강에. 예? 그래서 요런 싸움각들을 진행이 되면 될수록 재밌으라고 요걸 더 노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붙인다고 하는데 지들끼리 상처만 엄청나게 날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봉합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는 있을 것 같지만
지지율 상승은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그러거나 말거나 네. 저것들은 집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준비하는 게 어차피 자기가 러닝메이트인 줄 알아. 뻔히 마지막에 한덕수랑 뭔가 맞추기 위해서 지금 내가 장기 말로 쓰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뭘 열심히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공약이고 나발이고 뭐 이런 거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 어차피 예선 탈락인데 여기서 전력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적당하게 자기 보신주의적인 발언이나 또는 자기 어떤 정치력 내지는 인물 부각할 수 있는 발언들을 꺼내놓고 던지다가 어차피 홍준표 아니면 김문수, 한동훈 이 셋 중에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 게임으로 나중에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공약을 모릅니다. 이거 MBC에서 저번에 한 건데. 아니, 제목 이렇게 해놨죠? 홍준표도 모르는 홍준표 공약.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카드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를 디지털 화폐로 앞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좀 일단 난 잘 모르니까 이병택 교수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공약인데, 나는 잘 몰라요. 디지털 화폐 이반한 교수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거지. 당당해. 모르는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뭘 대단해. 이거 이미 우리 기시감 들지 않아요? 윤석열이 아리배 모를 수도 있지. 아시면 설명을 좀. 우리 그때 우린 뜨악하면서 봤는데 이 찍들은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지. 2번 찍었잖아요. 정말 2번으로서 정치하기 쉽네요. 아무튼 이 정도 수준이 그나마 보수가 다시 챙길 수 있는 반본전이라도 찾으려고 반본전을 찾으려고 하는 보수가 기대하고 있는 후보다라는 차원으로 가는 거고요. 지금 윤석열은 어떻게든 영향을 미쳐갖고 홍준표를 꺾고 한덕수로 가고 싶기는 한데 그 길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얘네들도 끌어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속보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덕수를 내세워서 창당을 하고 김건희가 출마를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짜예요. 누가? SNS 이런 쪽에 다 올라왔어. 그래서 일단 창당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경선이라든지 후보를 낼 때는 김건희가 직접 등판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썰들이 어저께 쫙 돌았단 말이야. 응원합니다. 김건희 응원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좌관들이 막 뜯어 말리고 국힘에서도 막 욕을 했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윤석열 너를 안 내쫓아가지고 지금 이 욕을 먹고 내란당을 못 벗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너 지키려고 악정고투를 하는데 네가 신당을 창당을 해? 그러고 국짐 관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폭격을 퍼부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한덕수가 만일에 좌절돼갖고 한덕수가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치면 그때는 김건희가 직접 등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 이 정치무당 송 작가가 얘기한 대로 지금 모든 판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 두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건희의 출마 여부는 김건희가 꽁쳐놓은 돈을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린 거 아닌가요?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나올 구석이 지금 또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관련된 얘기는 뒤에 있는 우리 코바나 컨텐츠 건물 지하에 있는 건물 얘기할 때 송 작가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한덕수를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한덕수하고 트럼프 사이에 통화할 때 저희가 뭔가 밝혀지지 않은 꺼림직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미국을 가서 그 부분을 또 이야기를 다이렉트로 하고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하루빨리 한덕수, 최상목, 안덕근까지 3명을 묶어서 탄핵 소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직무정지를 당장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쪽 애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 여기까지 보고요.